가세연에게 공격당한 유명인들도 큰 타격을 받았지만 평범한 시민의 경우엔 당장 생계까지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정준영 씨의 SNS 단체방을 제보했던 비실명 공익신고자 김경진 씨.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정준영 씨 측의 의뢰로 휴대전화 기록을 복원하던 중 유명 연예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기록과 영상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범죄가 너무 심각한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본인의 지인이나 딸이나 가족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살인도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입니다. 김 씨는 공익을 위해 이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준영 씨 등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시민 득차들에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23년 2월 가로세로 연구소는 갑자기 당시 사건을 언급하며 김경진 씨의 제보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준영 씨가 무슨 약간 성폭행 이런 신고 이런 사건이 한번 있어가지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포렌식을 오히려 한 업체에다가 맡긴 거죠. 업체가 그 데이터를 빼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한 굉장히 좀 지저분한 사건입니다. 그쵸. 정말 이거는 그 범죄도 이런 범죄가 없을 수 없는데. 비실명 공익신고자인 김 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더니 정치권, 특히 민주당 인사들과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공익신고자로 지정된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업체가 어디냐? 라는 업체의 대표 이름이 바로 입니다. 이렇게 노승일, 안민석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이 사람인데 9%에 갈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있는 민주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국민권익위의 전현희가 괜히 위원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었네요. 대표적 김 씨는 고객의 비밀을 지키지 않는 회사 대표로 낙인 찍혔고 결국 10년간 운영하던 포렌식 업체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생긴 우울증과 수면 장애로 아직도 수십 가지의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어쨌든 의뢰인의 정보를 제가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해상 오너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정신적으로도 진짜 계속 약에 의지하면서 잠을 자야 되고 약에 의지해서 감정 조절을 해야 되고. 김세희 씨는 권익위에 의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한 당시 영상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어떤 법적으로 통해서 뭐 좀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법적으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세연이나 사이버 레카들의 먹잇감으로 뭔가 타겟이 되어서 한번 물리면 어떤 해명도 못하면서 물려서 죽어야 돼요. 영상을 강제로 삭제하기 위해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해 말이 돼서야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아직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은 굉장히 허술해요. 하는 사이에 기술, 그다음에 그 기술을 활용하는 법,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위법 탈법을 해서 돈 버는 법, 이건 굉장히 진보해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체, 사법적 지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아주 적절한 예가 김세희 씨인 거예요. 타인의 사건, 사고나 사생활 등을 온라인에서 공론화하며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 가세연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횡포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효력을 발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대형 사이버 레커들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비해서 불법적인 어떤 수익이 더 크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걸 감수하고 콘텐츠를 계속 이제 퍼나르고 게시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지리한 법정 공방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 뭐 사이버레카는 계속 그런 자기의 정당성 주장하면서 콘텐츠를 계속 이걸 확산 게시할 수 있는 거. 이 때문에 유럽과 영국은 플랫폼 기업, 즉 구글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문제의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튜브 등에서 허위 정보가 유통됐을 때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지만 미국 기업 구글이 제재 대상이어서 통상 갈등 우려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범죄 발생 건수는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조리돌림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피해자들의 삶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 사람들이 붙잡고 다녀요. 이것과 관련돼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국회의원들 뭐 맨날 민생 얘기하지만 이게 민생이에요, 이게. 이게 민생이 아니면 뭐가 민생이에요.